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가 미국 사회를 강렬하게 흔들었다는 소식과 이 영화를 넷플릭스 역대 1위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네티즌들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시페트로 순위를 보면 드라마 부문에서 웬즈데이 시즌2가 90개국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한국 4위, 인도 2위, 일본 2위로 93개국 올킬 1위 기록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의 2주 연속 1위 올킬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을 총 시청 시간에서 뷰라는 개념으로 바꾸며 회차가 짧고 실행시간이 짧은 드라마가 유리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웬즈데이 시즌2를 역대 1위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8회차 드라마를 4회로 나눠버려서 뷰 시청수로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와 비교하면 시즌3 첫 주 3일간 시청시간이 2억 8,380만 시청시간에 뷰수가 4,630만 시청수이지만 웬즈데이 시즌2는 2억 160만 시청시간이지만 뷰수가 5천만 시청수입니다. 결국 넷플릭스가 왜 순위 집계 방식을 바꿨는지 목적은 뚜렷합니다. 순위에서 미드에 유리하게 만들고 웬즈데이 시즌2를 역대 1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복병인 K-드라마 에스콰이어 때문에 93개국 1위 퍼펙트 올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아시아 지역과 남미 지역에서 에스콰이어가 웬즈데이 시즌2 1위를 서서히 잠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부문 5위에는 에스콰이어가 올라있고 오징어 게임 시즌3는 9위에 올라있습니다. 영화 순위 1위는 오늘도 여전히 K-POP 데모넌터스가 올라있고 어제 35개국 1위에서 오늘 54개국 1위 국가를 늘리며 그야말로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순위에서는 5위에 서초동이 올라있으며 아마존 프라임에서는 5위에 견우와 선녀가 여전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POP 데모넌터스 넷플릭스 역대 1위 영화 등극을 확신하는 미국 스크린 렌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시청된 새로운 영화를 곧 선보일 예정이며 이번에는 정말 좋은 영화가 될 것입니다. 레드 노티스는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오리지널 영화로 유명하며 2021년 11월 5일 개봉 후 11일 만에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리밍 성공에도 불구하고 드웨인 존슨, 라이언 레이놀즈, 겔 가도시 출연한 이 영화는 수많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레드 노티스는 문화적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조롱당했고 가장 많이 본 영화라는 타이틀은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아이러니해졌습니다. 이 영화는 현재 로튼토마토에서 37%의 신선도를 기록하며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영화의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레드 노티스는 개봉 후 91일 동안 무려 2억 3,09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레드 노티스에 근접했지만 레드 노티스를 뛰어넘는 영화는 없었습니다. 키리오는 1억 7,210만 뷰로 3위를 차지했고 돈룩업은 1억 7,140만 뷰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개봉작 중 하나가 2위로 뛰어올랐고 마침내 넷플릭스의 왕자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개봉한 K-POP 영화 데모넌터스는 6월 20일 개봉 이후 엄청난 인기를 끌며 1억 8,460만 뷰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본 영화에 올랐습니다. 레드 노티스를 넘어서려면 아직 4천만 뷰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그보다 더 빨리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대 넷플릭스 영화 중 가장 많이 시청된 애니메이션 영화가 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작품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팬들과 평론가들은 K-POP 데모넌터스를 사랑하며 로튼토마토에서 평론가 평점 97%, 관객 평점 92%를 기록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멋진 애니메이션, 흥미로운 세계관, 그리고 환상적인 음악을 갖춘 독창적인 영화입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실제로 문화적 영향력이 컸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사운드 트랙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골드는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싱어롱 버전도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어서 영화가 행사에 참석할 팬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프랜차이즈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K-POP 데몬헌터스를 겨울왕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속편, 스핀오프, 실사판 TV 및 뮤지컬 각색 등 다양한 컨텐츠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향후 프로젝트는 원작 영화의 문화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레드노티스는 1위에 몇 주밖에 남아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억 4천만에 도달하기 전에 시청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넷플릭스 차트 1위를 차지할 영화가 있다면 그건 바로 K-POP 데몬헌터스일 것입니다. 다음은 K-POP 데몬헌터스 넷플릭스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본 영화 등극 소식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우리는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여기 47,000명이니까 3주 동안 하루에 두세 번씩 영화를 보면 레드노티스 기록을 깰 수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해요. 젠장 그 기록을 완전히 깨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야. 하루는 24시간인데 24시간만 계속 보면 그 멍청한 영화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을 거야. 다시 볼 명분이 필요해. 네, 방금 계산을 다시 해봤는데 47,000명이 여기 있는데 3주 안에 조회수 4,730만 건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50번씩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저와 5살짜리 아이는 그걸 잘 실행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넷플릭스가 K-POP 데몬헌터스를 가장 많이 다시 본 사람들의 프로필을 공개하면 정말 웃길 것 같아요. 다시 볼 시간이에요. 팬들을 위해. 제 말이 그겁니다. 넷플릭스 1위 영화라는 맥락 외에는 레드노티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며칠 동안 2위를 유지했는데 꼭 1위로 올려야겠어요. 일주일쯤 지나면 1위가 될 거예요. 솔직히 레드노티스 정말 좋아하는데 1위 영화라는 걸 알고는 정말 놀랐어요. 재밌긴 한데 좀 기억에 남네요. 레드노티스라는 걸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건 저뿐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전 본 적도 없고요. 넷플릭스를 15년 정도 구독했는데 나온 기억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블라이트나 리디큘러스 6 같은 정말 형편없는 오리지널 영화도 기억나고요.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5번째 다시 보기 진짜 너무 중독적이야. 맙소사 이런 초보적인 숫자라니. 아내와 나는 이제 60번 넘게 보고 있어요. 헌트릭스 놓치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 영화는 정말 최고예요. 흥겨운 음악 때문에 스포티파이를 찾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어질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성과 악의 싸움을 담은 간결한 스토리를 역동적인 형식으로 풀어냈죠. 사운드 트랙도 최고예요.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영화 다시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속편이 정말 필요해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디자인이 정말 끝내줘요. 세상에. 이 영화 너무 좋아요. 싱어롱 버전이 너무 기대돼요. 재밌는 영화예요. 노래도 좋고 스토리도 전반적으로 훌륭해서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노래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IP의 감독판 확장판, 프리퀄 그리고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네요. 완벽한 가족영화, 놀라운 스토리,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그리고 중독성 있는 음악까지 이 영화가 괜히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게 아니죠. 정말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재밌고 음악도 중독성이 있어요. 꼭 보세요. K-POP 팬은 아니지만 독창성과 신나는 음악은 부인할 수 없죠.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 너무 좋아요. 극장에서 개봉해서 너무 기뻐요.
좋아요. 이 영화는 처음에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여러모로 제 기대를 뛰어넘었었어요. 사실 처음 10부는 정말 민망했지만 이 영화는 팀워크와 정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음악도 정말 멋져요. 뮤지컬인데 뮤지컬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래도 영화의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고 노래와 목소리 연기도 훌륭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미국의 K-POP 데모넌터스 싱어롱 극장 상영이 모두 매진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 시청자들은 재미지만 이 영화의 넷플릭스 1위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K-POP이란 한류 소재의 영화가 미국 사회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오징어 게임 시즌1 이후로 모처럼인 것 같습니다. 기생충은 K-영화로, 오징어 게임은 K-드라마로, K-POP 데모넌터스는 K-POP으로, 피지컬백은 K-버라이어티로 모든 컨텐츠 장르가 미국 사회를 한 번씩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컨텐츠 시장을 장악했던 세계 엔터테인먼트 본진을 K-컨텐츠가 흔들고 있다니 격세지감이 듭니다. 아마도 한반도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최고의 문화 융성기인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